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획 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대표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뭐 군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부러 제목을 윤영걸 씨 하는 프로에 하도 대한민국의 군의 상층부와 이런 부분이 썩어서 일부러 기분 나빠라고 썼습니다. 저보고 뭐 불쾌하다는 분 계신데요. 자, 군이 썩어 문드러져 갈 때는 그렇게 말을 해야지. 대부분은 성실하다라고 말을 하면, 자, 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대부분 성실하다고 방향이 바로 잘 잡아집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좀 그렇게 감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군이요. 저도 군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군이 특히 북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회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군이 군 같지 않을 때 군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명령복종이라는 미명하에 하극상은 많으면서 현재 군 지도부가 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디에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럼 군의 또 특유한 문화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럼 위에서 잘못 가면 밑에서 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은 몇 놈이 말아먹으려고 작정하면 말아먹히는 집단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작년에 제가 방송했지만 그 장군이 일개 그 새파란 그 행정관이랑 커피숍에 만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사건도 있었죠. 이 저기 자존심도 없고요.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 미국에서는 뭐 공공장소에서 예. 이 국가에 예. 뭐 전쟁에 참가해온 군인이다. 이러면 심지어 미국의 무슨 미식 축구나 야구, 예. 뭐 프로농구 이런 경기장에서 그렇죠. 그런 참전 군인이 오면 소개도 해주고 예. 또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예. 띄워서 세워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국가를 불러라 하기도 하고 시구도 예우를 하고. 예. 굉장히 잘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매월 이제 매월이 아니라 5월 매주 셋째 주 토요일이 군인의 날이라. 예, 베테랑 예. 데이라고. 예. 군인의 예비군의 날. 예. 날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메이저 리그를 한 번씩 왜냐면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요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녹화하는 날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겼다. 예, 이게 가지고 지금 평균 자책점 1점대라. 방어율이 1점대인데 메이저리그 전체 중에 1입니다. 이런데 그 이제 기사를 보다 제가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그 국군의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군인들을 모시고 시구도 시키고 또 이제 그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그 군인들을 영웅 대접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들 아닙니까 군인이. 그래서 존중해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그 이제 호국 영령들이 있는 날이 6.25 아닙니까? 6.25 어떤 이제 그 추모식에 참석 안 하고 또 그 서해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서해 수호의 날. 예, 그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해서 연평해전 1, 2차 해전부터 해서 전함까지 그 나라 지키다가 순국하신 우리 이제 그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 왜 대통령이 안 갑니까? 대통령조차 이렇게 군인을 무시하는데 무슨 군인이 사기가 살고 뭐 뻔한 걸 그러십니까? 저기 서해를 수호하기 싫고 나라를 지키기 싫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거 하는 날 가는 게 귀찮다기보다 싫은 거죠. 이거 진짜 심각한 국가 통수권자가 군인을 존중 안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애국가를 뭐 진 안익태 씨가 예. 또 무슨 뭐 친일을 했다 소리 안 나올까 난 또 걱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애국가 바꾸자고 할지 애국가 바꾸자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의 인민군가가 애국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진짜 그런 소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오바마나 부시 대통령 보면 그 이제 이라크 전이나 이렇게 전사한 이제 그 유해들이 비행기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벽에도 그 비행장에 가가지고 탁 차를 짜서 거수경례하면서.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예. 미국에도 위선이나 이 군에 관해서는 엄청난 비리가 많죠. 비리가요? 네, 왜냐면 부시도 예. 무슨 뭐 주 방위군 뭐 공군 근무했다면서
월남전에 군대 안 갔어요. 딱 떨어진 나이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 네. 이 고위층들이 네. 군대를 옛날에 가야 될 때 안 간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솔직히 월남전 아프간전에 가는 사람을 보면 네. 월남전에도 보면 네. 이 가난한 집에 뭐 흑인이나 가난한 집에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고 예. 부유층은 뭐 학교 다니니 뭐니 해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그게 더 불공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도 뭐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 보면 없는 사람들이 군에 가서 한마디로 몇 년 있으면서 네. 또 뭐 이민자들이 그래서 군에 가서 있으면서 네. 미국 국적을 따거나 아. 아니면 대학을 이제 군에 갔다가 일정하게 근무하고 오면 주립 대학을 들어갈 때 학비를 이제 면제. 거의 면제시켜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군에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전쟁을 한다면 뭐 이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거지. 네. 근데 물론 뭐 미국에도 애국심이 사회 전반에 상당히 충만한 나라이기도 예. 맞기 때문에 일부러 작심해서 또 네. 자원 입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그렇죠. 많이 예.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까지도 미국이 부잣집은 안 가고 나라를 지키는 거는 다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키고 예, 모병제. 또 옛날에 징병을 할 때도 예. 또 보면 안 가고 요리조리. 예. 그래서 징병을 하나 모병을 하나 어쨌든 없는 집에 자식들이 전쟁 나가서 대부분 죽는 거는 예. 많아요. 유색 인종이나.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싸워서 죽거나 다치가 온 사람들에 대한 예. 한 사회의 예우나 예. 대우는 적어도 그 사람들을 최대한 그렇죠. 존중하려고 그렇죠. 하는 문화가 예. 이 배에 있다. 예.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뭐 이렇게 훈장을 달고 귀향하는 병사가 있으면 1등석을 탄 사람이 그걸 타기 전에 예. 목격을 하면 바꾼다잖아요. 예. 내 자리 가서 가라. 예. 나는 당신 자리에 앉아 가겠다. 그 다음에 뭐 비행기 밑에 이렇게 이 화물칸에 시신을 실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다 시신부터 내린다고 그렇죠. 다 내리지 말고 대기를 해달라고 기장이 예. 말을 하고 또 유해를 실은 그 차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면 그 차 뒤에 차들은 추월을 절대 하지 않고 예. 이렇게 조심히 따라가고 그리고 또 한 집에서 이제 귀향 병사가 있으면 이렇게 깃발을 꼽아 놓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전쟁 나갔다가 죽은 장병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장례식 때 다 가서 동네 유지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오고 예. 그리고 이제 베테랑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참전 용사의 날 예. 같은 날에는 이제 그 지역마다 최고의 축제고 국가 공휴일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를 지킨 부분에 대한 그렇죠. 물론 가서 싸우고 죽고 하는 부분에는 불공정과 차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으로는 인정을 하는 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무슨 천안함에서 죽거나 1, 2차 연평해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 세월호 사망자들보다도 훨씬 못한 예우를 받고 그렇죠. 또 사회적인 지위도 훨씬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참 이게 그 나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나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기리는 날에 그 자국 대통령이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많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대통령이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그런 자리를? 네. 아 진짜 제가 참 의의가 없고 이런 이거는 진짜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 보면 뭐 이렇게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상식에 어긋나는 예를 들어 뭐 취업 잘 되고 있다라든지 뭐 경제가 튼튼하다라든지 뭐 경제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대통령이 왜 이런 좀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주 있지 않습니까? 예. 신도들이 교주가 무슨 말을 해도 예를 들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까? 예.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맞다 그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지지율도 떨어지죠. 정치가 아니라 예. 종교라니까요. 그것도 사이비 종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도 얼마나 멘트를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겠어요. 이런 멘트를 하는 게 덕일까 아닐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런 계산하에 나온 멘트가 저희가 봤을 때는 엉뚱한 말들 아닙니까? 네. 그게 자기들 입장에 다 먹힌다는 거죠. 이게 현 상황에서는 이런 말 하는 게 자기들한테 덕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체를 아는 사람은 분노를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철저까지 믿거나 잘못된 걸 알아도 그냥 아유 잘 되겠지 이렇게 계속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자, 예. 참 이 보훈의 날 6.25를 맞이해서 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예.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순국한 분들을 기리는 부분에는 예.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렇죠. 건데 예. 지나치기는커녕 이제는 그것조차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 석사 30만 원, 예. 박사 50만 원 학위 볼모해서 갑질을 한다. 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기사랑 또 요즘에 이제 석박사가 이제 그 뭐냐 남발되고 있다. 예. 뭐 그런 이제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논문 심사를 해서 통과돼야지만 학위가 취득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예.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 거죠. 장사하는 거죠, 장사. 자, 근데 사실은 돈이 이게 뭐 논문 심사비는 둘째고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석사, 박사 이제 따가지고 예. 뭐 좀 할라 하면 예. 솔직히 말하면 집이 부자고 잘 살면 대외로 일찌감치 나가고 한국에서 석사, 박사 따봤자 예. 솔직히 대학교에 자리 잡기 어려워요. 서울에서 대에서 따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 달라 하면 예. 교수가 거의 종처럼 부려먹고 또는 이 교수들의 그 각종 외부 용역, 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에 예. 무보수로 그냥 가서 작업하고 돈은 교수가 받고 그러면 교수가 도장을 이만큼 새겨가 아예 이름으로 돈 수령인 것처럼 도장 다다닥 찍어가 돈은 자기가 챙기고 심지어 뭐 또 박사 따거나 이러려면 마지막에는 교수 데리고 다니면서 저 밥 먹이고 숨 먹이고 이로 더러운 일이 말할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더러운 짓거리 안 하려고 석사 공부 마시고 그냥 2년만 하고 술을 마시고 석사 자격 시험까지 통과했는데 예. 그냥 학위는 안 받았어요. 사기를 안 받았어요. 그 받아가 마겠나 싶어서 예. 그래서 다 개나 소나 쓰는 논문 대필도 안 했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교수들한테 돈을 모아다 주면 그거 갖고 뭐 하냐 하니 예. 이제 논문 심사위원회 할 때 그때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10명 하니까 예. 교수는 그 돈 다 모으면 한 몇백 되니까 예. 그래서 교수 백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교수들한테 이런 식으로 모여서 예. 선물비를 갖다가 나누어서 주고 예. 또 논문 심사를 할 때는 네. 그 심사 장소를 갖다가 학교에서 안 하고 예. 밖에 호텔 같은 데서 하고 뭐 삼천각에서 몇 시 이런 식으로 메뉴는 뭐 이런 부분에 한마디로 자괴감에 그렇죠. 경제적 부담에 예. 에이 뗄차라 해서 뗄치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때 풍습인데 우리 때도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나서 한때 정말 이거 학생들 문보수로 부리지 마라. 돈 제대로 주라고 한번 대학원 자치회장을 할 때 예. 한번 뒤집은 적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제 친구도 이제 대학원 간 친구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그 간이 영수증으로 이렇게 그 가라로 영수증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 보니까 이런 게 논문 심사할 때 돈을 받는 게 청탁 금지법 위반 불법이죠. 인양한법 위반이죠. 예. 불법인데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자꾸 바꿔야지만 이제 사회가 이제 아니 학교가 등록금을 받고 예. 박사과정 다니는 학생한테도 등록금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등록금을 받고 가르치면 논문 심사는 등록금 안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예. 논문 심사비라고 마치 별도로 내야 될 그런 자격 시험 비용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받는데 예. 이거 대학원생이 뭐 누가 이거 안 낸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심사위원이 한두 명도 아니야. 예. 한 5명쯤 되면
50만 원씩 5명 주려면 노문 심사비만 250. 그렇죠. 그러다가 거기에 장소 뭐 호텔 같은 데 잡아서 잡고 밥 사고 예, 술 저녁에 또 사줘야 술 한 잔 먹으러 가자면 술 사고 예. 그 이래 해가지고 박사 석사 따봤자 그렇죠. 전부 고급 백수밖에 더 돼요. 맞습니다. 고급 백수가 되고 시간 강사나 뭐. 예. 그리고 저는 이런 그 아주 퇴행적인 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공부 잘합니다. 뭐 어디 뭐 조사를 하거나 뭐 대회 나가거나 하면 진짜 세계 탑으로 하는데 대학은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교수들은 연구는 제대로 된 연구는 안 하고 그 대학원생들 부려먹고 있고 그렇다고 무슨 대학원생이 뭐 큰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벨상 한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노벨상 고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해요. 맞습니다. 참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 사회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 사회가 개혁이 되려면요. 예, 예.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 혁명 정도가 일어나야 예, 됩니다. 행위 정도 일어나야 된다 봐요. 그럼 그 정도로 기득권이 세다는 겁니다. 아, 세죠. 엄청 세죠. 아, 자, 오늘 아침 신문에 이 박사하고 관련해가 예, 우리는 중국에 가면 뭐 짜가 만들어 주는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짜 박사 따로 엄청 온다는 거예요. 예. 속성 박사를 만들었다. 유학 온다는 거, 한국에. 속성. 그래서 한국이 중국의 학위 공장이 된다. 언뜻 생각하면 중국에서 가짜 박사를 만들어 준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짜 박사를 따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박사 과정으로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이 5년 새에 2배로 늘어났는데 예, 예. 요즘은 심지어 그거 오래 할 거 있냐 단기 코스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지방에 뭐 재정 나쁜 대학에는 아예 중국 학생들을 그냥 예, 예. 통으로 받는 그래가 한국 와서 돈 벌어 다니고 학생이 아, 공부는 안 하고 심각하네. 심지어 뭐 한국에 오기 위한 어떤 그런 구실로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등록까지 하고 예. 불법 취업하는 거 아닙니까? 아 많죠 그런 사람도. 그래서 심지어 중국 측에서 예. 이런 식으로 박사를 만들었는데 이걸 믿어도 되냐고 항의가 막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지방 대학교에 보면 이 주로 중국 학생들이 지방 대학교에 다녀요. 서울 쪽에 안 서울 다니고. 쪽에는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지방에는 이제 요즘 저출산 등으로 인해가 지방에 뭐 이 무명 학교들 보면 예, 예. 학생을 못 채우잖아요. 그렇죠. 예. 교수가 맨날 다니면서 학생 세일자로 다닌다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에는 아예 한국어가 한마디도 못하는 중국 학생들도 무분별하게 지금 집어넣는다는 아니, 거예요. 그럼 수업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듣지요. 그럼 공부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 지금 국내 교육기관에 박사 과정의 중국 유학생이 예. 3,636명입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엄청나지요. 예, 예. 자, 외국인 유학생 수가요. 예, 예. 지금 이 9만 명 가량 되고 중도 탈락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예, 예. 재작년에만 한 3,600명쯤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중국 대학의 이 전임 교수의 최종 학력을 보면 예, 예. 이 박사, 석사, 학사도 있어요. 아, 학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 말인가 하면 수준이 낮은 이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육성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학생 충원이 어려우니까 예. 그냥 무분별하게 지금 막 받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실력을 그 담보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석박사가 이렇게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좀 정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계속 양산하면 예. 중국도 피해고 한국도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한국이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나 기가 좀 차네. 저는 이제 그 이 원인이 예. 그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 그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신고만 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이제 해가지고 우죽순 대학이 생겨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은 학생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대학이 많은 게 저는 이제 근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대학교 이야기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서울대, 연대 등 15개 대학의 비리 의혹을 교육부가 특별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예. 부실 학회 참석 등과 관련해서 특별 감사를 한다고 오늘 발표했어요. 예. 자, 물론 미성년자를 자기 논문에 등재시킨다든가 부실 학회에 참가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고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가 의심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문 정권이 굉장히 이 국가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예. 대학가나 이런 데서 교수들이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 뭐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또 정치적 비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사사시 틀면 요게 외에 몇 개 더 있을 수 있어요. 뭐 연구비 횡령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부터 시작을 예. 해서 안 걸리는 교수가 없을걸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학점을 갖다가 제대로 주는가 아니면 예. 학점을 고쳤는가 예, 학사비, 뭐 이런 것부터. 입시 비리 예. 뭐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논문 조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온갖 부분을 다 조사한다는 겁니다. 논문 비리, 그다음에 교수 자녀의 대학 편입학, 무슨 학사 비리 등도 다 조사한다는데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상당수의 교수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입에 재갈이 물릴 수밖에 예, 없겠죠. 지금 예. 그래서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재갈이 물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예. 참 문정권 꼼꼼하게 잘 틉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치원도 홀라당 털어먹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 지금 이 정권이 그 취업자 수나 이런 거를 예. 분기별로 뭐 20만을 예측을 한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장생산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그 세금으로 알바 늘려놓고 어떤 취업률이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그 앞으로 취업도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결국은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어떤 이제 주술 비슷하게 있잖아요. 뭐 어디 바깥에 가서 예를 들어 어디 밥 먹는 자리에서 정치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지지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하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면 지지자들도 바깥에 가서 싸울 때 아니다. 바로 대통령이 이런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다라고 이제 우길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는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엉뚱한 얘기를 계속 막 그 현실과 동떨어진 이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지지자들에게 기죽지 말고 싸워라. 나서 우리 잘하고 있다. 싸워라. 뭐 이런 어떤 이제 내가 볼 때 주술. 무너져서 뭐가 터졌어. 그렇죠. 터져도 그 인정 터진 게 안 아니라고 인정 안 할 거라고 박근혜 봅니다. 정부 뭐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엊그제 보면 예. 새삼스럽게 또 최순실, 박근혜, 정호성이 세 명이 녹음 녹음한 파일이 또 시사 저널에 터졌어요. 예. 자, 왜 그걸 터주겠습니까? 자, 그 타이밍에 보면 지금 뭐 변희재가 또 뭐 석방되죠. 보석으로 석방되고 이런 어떤 시점 하에서 예. 지금 문 정권의 지금 각종 의혹이나 비리가 예. 뭐 그 시절만 못하냐, 더하면 더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시각들이 보편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니까 예. 아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봐라. 3인방하고. 그러면서 또 이걸 서로 흘리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지금 또 나왔었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면 장자연 사건이 오늘 최종 발표를 하는데 예. 재수사 요구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뭐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 위정 등에 대해서만 수사 권고하는 걸로 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윤지호를 왜 데리고 와서 그 타이밍에 그래 시끄럽게 3월달 한 달을 떠들썩하고 가버렸다고 봅니까? 3, 4월달?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람들도 속았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적당히 이용을 맺고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알죠. 이것만 해서 전문적으로 팔았는데 그걸 속았을 리가 있습니까? 아, 알면서 그러면 적당히 이용해 먹고 집에 보낸 겁니까? 자, 그리고 비슷한 거 한번 보세요. 김학의 사건에 네. 성매매고 동영상은 지금 걸지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이번에 예. 뭐 뇌물이라고만 하지. 예. 그러면 김학의가 뇌물 받은 공직자가 한둘입니까? 예? 많겠죠. 안 걸리고 빠져나간 사람이 예. 대부분이지. 예.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 십몇 년이 지나도록 뇌물 때문에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예. 여성에게 무슨 특수 강간을 했니? 동영상이 있다고 했니? 그거 갖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이거하고 장학선을 한 대 묶었을까요? 장자연이, 김학이, 버닝썬이 한 대 묶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왜 한 대 묶었다고 봅니까? 문재인이가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 장학선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예,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버닝썬 사건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폭탄이 있는데 아, 예, 예. 그게 터질까봐 아, 장자연하고 김학의는 물타기를 한 거죠. 아, 어차피 이들도 뭐 김학의를 가지고 황교안 엮는다 뭐 그다음에 저기 누구요 그 무슨 의원이요 한국당에 문다에 곽상도. 곽상도 의원 네. 엮는다 했지만 그건 겁죽이고 그걸 갖고 엮기는 어렵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버닝썬에 대해서 동시에 자극적인 성적인 문제가 있는 장자연, 동시에 성적인 문제가 있는 김학의를 이렇게 물타기. 터뜨려서 예. 버닝썬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왜 수사 제대로 안 하냐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극적인 버닝썬보다 몇 배 더 자극적으로 포장돼 있는 여기. 근데 그걸 갖고 시선을 돌린 거네. 뭐 물증이나 뭔가 있어야 사람이나 뭐를 내놔야 사람을 시선을 끌고 왔건데 김학의는 사람이 있지만은 장자연은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장자연이 윤준을 대신에 등지- 윤준호가 등장시- 투입됐다가 이제 퇴장 무렵에 대해서 퇴장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빨리 퇴장은 안 했을 건데 예. 배우가 이렇게 역할 제대로. 연기가 좀 떨어졌어. 예. 그래서 조기 퇴장시켰다. 그러니까 버닝썬에 지금 뭔가가 우리가 잘 모르는 엄청난 폭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버닝썬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가지고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예. 요 근래 또 밤에 대리운전 하시죠. 아, 요즘에 제가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요. 그 수요일 날 이제 국회에서 그 토론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발제를 맡아가지고요. 뭐 학종의 문제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준비한다고 최근에 이제 좀 쉬고 있습니까? 예, 쉰다기보다 이제 못 나갔었죠. 못 나갔었는데 근데 이제 전에 있었던 얘기 조금 말씀드리잖아요. 예. 전에 이제 어떻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군포에 이제 손님을 모시다 드리고 그 마지막 콜 아침 한 6시쯤 됐었거든요. 그래 이제 모시다 드리고 이제 퇴근해야 되겠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택시가 한 대 서는 거예요. 서더니만 택시 기사가 이제 쓱 내리셔가지고 이제 쓱 저보고 웃으시더니만 그래 제가 왜 그러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성 손님 한 2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 손님이 타셨는데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군포 어디 가자 그랬는데 정확한 집을 알아야 거기 딱 이제 모시다 들 텐데 그냥 군포 어디 가자 동네 얘기만 하고 안 가가지고 지금 그래 이제 어디 가야 돼 근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경찰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경찰에 2명이 왔어. 경찰차 타고 와가지고 2명이 딱 이제 경찰관 2명이 내려가지고 택시문 좀 열더니만 그 두 분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더니만 그때 좀 그 부하 같은 경찰관이 이렇게 흔들어 깨우려니까 아유 이제 손대지 말라고 이제 잘못하다가 또 이제 엮인다고 해야 되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나 보니까 이제 문 다 열고 그때 새벽이라 조금 쌀쌀했거든요. 날씨가 문 다 열고 막 계속 말로써 계속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몇 분 동안 계속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그때 이제 쓱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경찰관은 이제 타고 가시는 걸 보고 이번 여경 사건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경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그때 여자 경찰이 있었으면 충분히 흔들어 깨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경 문제를 이제 어떤 여경을 채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가면 안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그쪽으로 가야 술 되죠. 취하면 예. 개라고 했습니다. 도거. 네. 그러니까 술 취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 성이 없어지고 아, 개가 된다.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새벽에 술을 먹고 뭔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술을 그래 먹고 변두리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나라인 거죠. 근데 예. 정말 저러다가 좋은 분 만나셨는데요. 네. 잘못된 사람 만나면 네. 예? 요즘 뭐 택시 기사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택시를 탈취하거나 또 범죄자가 택시에 잠입해서 그런 건을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위험하죠. 그리고 또 택시 기사분은 뭔 죄가 있어. 그렇죠. 예. 예?
돈이나 제대로 받았는가 모르겠다. 돈은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참. 예. 그래서 참 택시 그렇게 예. 이재용이 예. 뭐 택시 기사분들 다음에 이재용이 이것도 제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밤잠을 뭐 설쳤습니다. 부추금을 부추긴다고 무슨 80년대에 90년대에 뭐 운동권 분신 자살한 것처럼 그런 투의 이야기를 하고 아니, 정부가 택시를 사줘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너무나 오만 방장이에요. 아니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 자기가 석고 대제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소카는 소카 때문에 피해는 1, 2%도 안 되는데 검증도 안 된 거 갖고 우리한테 덮어 씌우지 마라 그러고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는데 거기에 뭐 저항한다고 뭐 되는 일이냐. 그게 기술이에요, 소카가? 기술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이제 분신 자살을 하신 분이 왜 했습니까? 타다가 생기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그 동료들의 그런 아픔을 다 안고 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 기름을 끼얹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분신 자살하신 분의 유지가 뭡니까? 타다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에 있는 택시 기사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타다를 없애달라는 게 유지 아니면 유언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집회 현장에서 타다 안 된다, 우리 생존권 위협하고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왜 죽음을 이용하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정말로 없는 사람, 몸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부분에 예. 이재용이가 타다 안 해도 소카 안 해도 먹고 살 건데 예. 자 여기에 길거대야 앱 정도 들고 와가 이게 마치 4차 산업혁명인 것처럼 자기 앱 하기 전에 많은 앱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상장시키고 예. 그래가지고 투자들 유치하고 그래갖고 하려는 거지 뭐 소카니 무슨 타다니 해서 돈 벌라고 그걸로 돈 벌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죽음을 이용합니까 지금? 죽음의 정치화 경계해야 된다고. 이제는 내가 볼 때 이 재벌이 중에 간이 빼밖에 놓은 재벌들이 간혹 하나 있어요. 예. 말 조심해야지. 그렇죠. 아주 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 웃기는 논리가 뭐냐 하면 뭐 택시 매출의 1%도밖에 안 된다는데 아니 1%든 0.1%는 불법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 영업하고 있는 주제에 그게 마치 선진화로 가는 거고 택시 기사들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 마치 구시대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몰고 정부가 이제 택시들을 사가 없애가 정리하라는 식으로 아주 무슨 뭐 휴가까지 히틀러입니까 뭡니까? 그리고요. 저도 타다 이런 거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돈만 있다면 앱 만드는 기술자한테 이런 앱 만들어 달라 그러고 홍보해가지고 차 사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4차 산업 기술입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이 무슨 4차 산업 기술입니까 이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미국도 이 우버를 상장하자 말자 상장한 그 순간이 최고치고 그 뒤에부터 폭락했어요. 왜? 수익 구조가 없다는 건 안정적으로. 그렇죠. 예.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가 없다는 건 사업성이 없는 거를 억지로 사업성이 있는 양 선전하고 포장해서 예. 이 사람들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분야나 이런 데서 택시 기사의 밥그릇을 뺏어가지고 그것도 택시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일종의 예. 벤처 기업처럼 하나 크게 키워서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오로지 자기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 하기 위한 투자로 타다가 뭐 좀 싸고 쾌적한 차다 어쩌다 하지만 예.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내부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오래 굴러가겠어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니까 그게 무슨 공제조합이 있습니까? 타다 같은 경우에. 그게 뭔 공제조합이 있겠어요? 보험 소카 자회사인데. 큰 사고 나면 보험 처리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렌트카인데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사들도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이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대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어떤 급여가 이제 확실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댓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사들 피 빨아먹고 있다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택시가 원래 택시 불만 가진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검사 좋아하지 않듯이 택시가 뭐 빨리 달린다부터 시작해서 뭐 택시 승차 거부가 많다. 담배 냄새 난다. 담배 냄새 난다 이런데요. 솔직히 한국의 택시 가격이 미국이나 뉴욕이나 그렇죠.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얼마나 싼가 맞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택시 하는 사람이요. 기사분들이 150만 원도 제대로 못 버는 분이 많은데 사람이 그걸 못 버면서 12시간 일을 하는데 그러고도 그분들한테 매너나 서비스를 바라는 것도요. 지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요거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 참. 그 어떤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택시 기사를 해봐가지고 아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를 반으로 줄이잖아요. 네. 택시를 반으로 줄이면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150만 원 버시던 분들이 한 300만 원 법니다. 반으로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줄이면 예를 들어서 바깥에 택시 잡으려고 나가면 10분 걸리는 게 20분 걸립니다. 기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나가면 택시 바로 잡히잖아요. 그만큼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은 기사들이 n분의 1을 하고 n분의 1을 함으로써 그 급여가 좀 열악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빨리 잡히고 또 이제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아셔야 돼요. 무조건 뭐 택시를 옹호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럼요. 저도 택시 업계를 잘 알아서 하는 소리.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선 성사 거부라든지 또 쾌적한 그런 건 저희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를 해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그렇다고 택시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사예요. 그것도 직장이라고 오랫동안 그 수십만 명이 밥을 먹고 사는데. 예, 그렇죠. 그 부분을 그렇게 쉽게 여겨서 내가 혁신한다고 말은 혁신이지 솔직히 속셈은 이걸 갖고 이 업계에 뛰어들어서 낙후됐으니까 예. 이 업계에 뛰어들어서 벤처하면서 배운 그 사짜 기술로 그렇죠. 예. 돈 틀어먹겠다는 것밖에 맞습니다. 더 되겠습니까? 예, 상장하거나 예. 주식화해서요. 예. 자, 국민들을 크게 속이지 말기 바랍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